새해가 되면 투자에 대한 각오와 도전 정신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올해는 꼭 투자에 성공해보자 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높은 꿈과 도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실제 마주치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과 다르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경제 불안과 직장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까지 겹쳐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곤 하는데요.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주택 마련, 자녀 교육비, 노후 대비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안정적인 수입원이기는 하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지출, 부족한 저축 등으로 갈수록 불안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저 또한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고 자산을 성장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점점 투자 금액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크게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투자 세계에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안전마진마전 어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1장 불안한 미래와 안전마진의 개념. 안전마진이란 예상치 못한 위기나 시장 변동에 대비해 자산 중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의 자산이 있다면 전부를 주식에 넣기보다 100달러 정도만 투자에 투입하는 식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나머지 자산으로 버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자가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가계와 미래 계획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전략은 우리가 흔히 듣는 도박 같은 투자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쫓기 위해 전 재산을 베팅하는 모습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위험도 그만큼 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예상치 못한 시장에 충격이 오면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금 비중을 잘 지키면 당장 큰 수익을 놓칠 수는 있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살아남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단순한 성공 스토리만 쫓기보다 실패 위험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불확실성 대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의 힘. 우리 삶에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오르내리는 건 물론이며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건강 문제나 가족의 상황 변화까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한 만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 투자 전문가들이 아무리 철저한 분석을 한다 해도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 시장 상황은 한순간에 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에서 실패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만큼 실패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령 가진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버리면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이 올 때는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한 번의 큰 실패가 삶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 가운데 위험 자산에 투입할 비중을 엄격히 제한하는 식으로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이는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준비된 안전자산이 있으니까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시장이 크게 하락해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다면 안전마진을 잘 지키는 전략을 통해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을 최적의 방안과 준비를 해보세요. 그 준비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길게 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3장 유명 투자자들의 안전마진 교훈. 안전마진이라는 아이디어는 투자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먼저 체계화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투자의 선구자로 유명한데요. 워런 버핏이 극찬했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중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30년간 연평균 17% 수익을 기록한 전설적인 존재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미래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자산을 반드시 여유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에 틀릴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워런 버핏 같은 거장 투자자도 항상 절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투자하지 말아라고 조언해왔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회사 운영이나 투자에서 언제든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두라는 말을 하곤 했죠. 그만큼 세상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명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핵심 가치는 장기 생존입니다. 단기적인 잭팟이나 초고 수익보다는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갑작스러운 대공황이나 시장 충격은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투자 원칙을 잘 지키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거나 심지어 폭락장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큰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전마진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했다면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휩쓸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올인하거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큰돈을 빨리 벌겠다는 욕심 때문이지만 단 한 번의 위기로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경계해야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던 철학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란 인간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생활 속 재테크와 투자에 적용해 보신다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보다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현금 보유 전략. 안전마진 전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바로 현금 보유입니다. 우리는 매달 생활비, 대출 상환금, 자녀 교육비, 각종 공과금 등 여러 고정 지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현금 보유는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단순히 매달 쓰는 생활비를 아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평소에 준비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같은 거물들도 초창기부터 위기가 닥쳐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를 꺼리고 모든 돈을 은행에 넣어두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현금이 없다면 마지못해 크게 손해를 보며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급락장을 기회로 삼아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동이 일어나도 당장의 생활이나 필수 지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은 공포심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매도를 결정하지만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는 급할 게 없으니 오히려 시장을 차분히 관찰하며 좋은 기회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개월치 생활비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년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정도면 불안하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 자금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지금 당장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쌓은 현금 덕분에 나중에 실제 위기를 맞았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기회를 노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 당장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4년부터 버핏도 현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듯이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5장 리스크 관리와 레버리지의 함정.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란 말 그대로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투자 초보자나 간절히 성공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하는 낙관적 편향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분석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냈다고 해도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때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전망에 기댄 나머지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거나 과도하게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잠깐은 높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변에서 투자로 크게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거나 미디어에서 성공 사례가 소개되면 나도 빚내서 투자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곤 하는데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족이 있거나 이미 경제적 책임이 큰 분이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리스크 관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고 만약 상황이 틀어지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도록 자산을 분산시켜두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조심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장 경험이 풍부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빚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투자 초보자나 충분히 여유 자금이 없는 분은 이를 무턱대고 따라하면 한 번의 폭락장에 모든 것을 잃을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가 종종 접하는 한 방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뉴스는 대부분 과도한 레버리지 또는 무리한 투자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를 잃어도 괜찮을지, 얼마를 장기간 투자해도 괜찮을지, 그 금액이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냉철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이며 투자 비중을 설정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낙관적 편향과 레버리지의 유혹을 적절히 통제하고 자신에게 맞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제6장 전략적 자금 분할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론. 지금까지 안전마진 개념부터 불확실성 대처, 유명 투자자들의 사례, 현금 보유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장기 생존을 위한 전략적 자금 분할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전히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 재산을 한 종목이나 한 자산에 몰아넣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 자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투자하면 한 분야에서 큰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상쇄하거나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유명 투자자들이 역대 위기를 극복해온 비결 중 하나도 바로 이 분산과 현금 보유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전부를 단기 트레이딩에 몰아넣기보다는 일부는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나머지는 저축성 자산이나 현금으로 남겨두는 식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도 자신이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정도로 분산 투자하면서 시장을 배우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 또한 모건 하우절의 안전마진 원칙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 금액을 잘 정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돈을 넣고
조바심 내기보다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경험과 실력을 키워보세요. 투자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져도 큰 변동폭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수업료를 지불한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돈을 잃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지 않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스스로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았다면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꾸준히 실적 턴어라운드 하거나 시대적 흐름에 맞는 혁신 성장주를 찾았다면 꾸준히 종목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면서 그대로 보유할지 비중을 줄일지 또는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갈지를 정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대공황이 일어난다면 현금 비중을 잘 지킨 투자자는 크게 하락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시기가 오히려 기회로 삼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유한 현금으로 저가의 좋은 종목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둔 슈퍼개미가 투자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장의 상승장, 하락장을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경험하고 실전 감각을 익혀가면서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고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기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난 하락장은 공포로만 보이고 매수 적기 타이밍을 놓쳤지만 다음에는 기회로 보이고 매수할 수 있는 본인만의 경험.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때론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그 또한 투자의 일부분이며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경제적 자유를 쌓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